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1부 시작합니다. 챕터 1 생각이 곧 물질입니다. 생각의 명확한 목적 끈기 그리고 불타는 갈망이 더해지면 분화. 또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물질입니다. 성공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쉬워 보이는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500명의 재력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절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 한 발 더 내딛는 곳에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실패란 녀석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교활한 장난꾸러기와 같아서 성공에 거의 다 다른 시점에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이하고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겪는 단순한 경험들 속에 성공과 실패가 모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 우리의 삶과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인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부의 흐름이 시작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상당히 크게 흘러 들어옵니다. 넷째,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힘들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부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명확한 목적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창출하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25년을 쏟았고 25,000명의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실행하려 할 때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고 못하는 이유 또한 수없이 열거합니다. 이 책은 성공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 비밀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성공은 성공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패 마인드를 허용하고 있다면 실패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실패 마인드에서 성공 마인드로 자신의 마인드를 훈련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천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라 했는지 그 이유까지 남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테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테르 내에서 지구가 돌고 우리가 존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테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진동수를 갖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에테르는 우주적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 생각의 본질을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명언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왜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여 언급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은 파괴적인 생각이든 건설적인 생각이든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을 부르는 생각에서 부를 창조하는 생각으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중 더 우세한 생각에 의해 마치 자석화되어 그 생각에 맞는 어떤 힘이나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마음을 자석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불어가는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이후의 첫 번째 원칙 갈망. 오래전 한 위대한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적으로 현저하게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군대 파병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배를 통해 무사히 적극으로 진입하였고 모든 군대가 하전한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이제 저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방법은 오로지 승리뿐입니다. 우리에겐 단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냐 죽음이냐. 그들은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후퇴로를 끌어내고 기꺼이 배를 불태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성공에 대한 강한 갈망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방을 부로 바꿔줄 6단계의 실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원하는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확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2단계 그 금액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3단계 그 금액이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오게 될 정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4단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5단계 위에 4가지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어 적으십시오. 정확한 액수, 정확한 날짜.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적으십시오. 6단계 이제 그 문장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이렇게 매일 2번씩 읽으십시오. 문장을 읽을 때는 지금 그 돈이 이미 내 수준이 있는 것처럼 시각화하고 진심으로 믿고 느껴야 합니다. 이 6가지 실행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특히 마지막 6번째 단계를 잘 읽어보시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그 돈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갈망이 부의 첫 번째 원칙인 이유입니다. 부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머니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머니 마인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인드가 돈에 대한 갈망으로 완전히 흡수된 상태로 이미 그 부를 쟁취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단계에 담긴 이 메시지들은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는 제철소에서 그저 평범한 노동자로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이 부의 원칙을 통해 세계 최대의 철강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6가지 희생 단계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는 이 단계들이 단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목표든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라 말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쌓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부에 대한 갈망을 절정으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모든 위인들은 상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부를 창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현실에서도 절대 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경기는 한 시대의 끝을 지금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자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를 갖고 실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한 시대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정한 리더들은 상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고층 건물들,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는 무언가로 이 무형의 힘을 전환시켰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실패로 운명지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나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부 개척 시대처럼 자원이 풍부한 미개척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광대한 비즈니스 세계가 보다 나은 방향을 향해 그 방향을 전환하고 변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좌절의 순간에 직면하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실패의 순간은 그에 상응하는 성공을 위한 씨앗이다. 가난했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헨리 포드는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온 단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부터 최선을 다해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후 그의 꿈은 실현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추진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등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위해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는 성공할 때까지 그 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품들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아이디어들을 세상 속으로 탄생시키게 한 이들의 추진력을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꿈으로부터 시작되어 한동안 그 꿈 자체로 머뭅니다. 거대한 떡갈나무는 작은 도토리로부터 시작되어 한동안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새는 작은 알에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로소 꿈은 현실 속으로 그 싹을 틔웁니다. 꿈꾸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깨우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체계적인 불경기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겸손 인내 열린 마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넘치는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갈망이야말로 날아오르기 위한 그 출발점입니다. 꿈이란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의욕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그 싹을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불경기를 거치면서 패배를 경험했거나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원대했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정신력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출발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공으로의 터닝포인트는 위기의 순간 찾아옵니다. 다음 스토리로 이동하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 신념, 용기 인레이블을 붙여보십시오.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칙들이 더해진다면 그 외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스스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바라는 것과 받을 준비가 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이 아닌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한 확신은 편견이 없는 열린 마음 상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폐쇄적인 마음은 신념, 용기, 믿음에 고취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와 풍요를 목표로 하는 것과 고통과 빈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것의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신념, 자기 확신. 즉 신념은 우리의 마인드에서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각의 파장에 신념이 더해질 때 잠재의식은 즉각적으로 그 파장에 반응하여 우주의 무한지성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생각의 힘으로 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기 암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념은 자기 암시 과정인 반복적인 생각 또는 확언을 통해 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주입하고자 하는 확언을 반복하는 것만이 신념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리 짧은 생각이라도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현실로 그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강한 감정을 담고 여기에 신념까지 더해진다.
그 생각은 즉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생각의 활력, 동력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신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생각에 어떠한 감정이 더해지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경험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명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 불가하다는 믿음이 그들을 가난과 실패의 운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을 통해 현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불운을 자기 스스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념이 바로 잠재의식의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암시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마치 그 목표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하에 내려진 명령을 수행할 때의 잠재의식은 활용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그 명령을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생각에 강한 신념을 감정을 더하는 능력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읽기만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신념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마인드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뿌리 뽑고 긍정적인 감정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마인드는 신념이 자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정 마인드가 우세하면 우세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합니다. 신념은 자기 함수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십시오. 무한지성에 대한 신념 또한 가지십시오. 신념은 생각의 생명력과 동력 그리고 힘을 부여해주는 불멸의 묘역과 같습니다. 신념은 불을 창출하기 위한 그 출발점입니다. 신념은 과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기적과 미스터리의 근본입니다. 신념은 실패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신념은 무한지정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는 게 아닌 물질입니다.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생각의 주파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요소입니다. 신념은 무한지정이 지닌 우주의 힘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말이나 생각을 반복하면 어느새 그 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에서 더 지배적인 생각이 곧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이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무수히 많은 같은 종류의 씨앗들로 저희에게 되돌아옵니다. 에테르는 무한한 힘을 가진 물질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힘과 건설적인 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에테르는 두려움, 가난, 질병, 실패, 좌절의 주파수 그리고 풍요, 건강, 성공, 행복의 주파수를 모두 실어 나릅니다. 마치 수백 개의 선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이 무형의 매체를 통해 각 주파수의 고유성과 그 특성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에테르를 통해 우리 내면의 우세한 생각들과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인드에 어떻게 우리의 아이디어, 계획, 의도의 씨앗을 심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아이디어, 생각, 의도는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핵심 목적이 담긴 문장을 적고 그 소리의 파동이 잠재의식에 미칠 때까지 매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되뇌이라고 한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 감정을 실을 때 만들어지는 생각의 파동들이 모여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은 모두 떨쳐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력이 가진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신감 부족일 것입니다. 이 약점은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자기 함수를 통해 용감한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실행 방법은 긍정 문구를 적고 기억한 후 완전히 잠재의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파괴적인 생각이든 건설적인 생각이든 그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 주입한 것을 바탕으로 작동됩니다. 신념과 용기에 바탕을 둔 생각이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생각 또한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불러옵니다. 전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암시 법칙 또한 여러분을 평화와 풍요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고통과 실패,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법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은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일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